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즉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위축 심리가 작용해 경제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 내수 경제 및 수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정태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 간신히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게 2010년 이후로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소비가 급감하니까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위 이제 정상적으로 금융이 해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원돼야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경제계의 생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파산하지 않도록 이 기업에 대한 지원들,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그리고 5인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경제가 목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을 위한 금융이 원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 문제를 따지다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한참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면요. 지금처럼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탈원전 이런 식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속에서 지원을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제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정태근 후보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 경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 기동민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투사중공업 어려워진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원전 10%밖에 차지 않습니다. 왜 투산중공업이 힘들어진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세간에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BC, AD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 BC는 비포 코로나 이전과 AD는 애프터 디지즈, 질병 이후 그만큼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지 못한 미중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해법과 과거의 접근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우리들한테 닥친 것이죠. 발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발상에서 새로운 접근법들을 가졌을 때 위기 상황을 국민과 더불어서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과 민생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 방책이었다면 지금은 중견기업,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기업까지 이 그물망 속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기업에 왜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80만의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제2금융권이 무너졌습니다. 20만 명, 도합 1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내는 지원책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서울시에서 열흘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디깁니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런 예전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담대하게 접근했을 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경제 극복을 위한 두 후보의 방안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동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제 과감하게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동수당조차 특정한 계층은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별적으로 복지를 주장하셨던 미래통합당입니다.
저는 이 접근법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정태근 후보님께서는 어떤 지원 도관이 계신 것인지 시민들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세 가지 중에 지금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은 소위 경제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위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마스크 줄 서는 것처럼 은행 창구에서 줄 서가지고 오늘 하루 이틀이 지금 숨 넘어가는 반에 서로 7개, 8개씩 만들어서 처음에는 석 달, 지금은 5, 6주 걸린다는 것. 저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황 대표가 얘기하신 것은 이런 얘기일 겁니다. 지금 그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지체될 바에야 아예 그 금액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하자. 뭐 이런 측면인 것인데요. 어떻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발권 국가가 아닙니다. 돈을 무제한 양만 쓸 수가 없고 양적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되게 경제 주체가 연명하고 그 경제 주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게 만듦으로써 우리 경제 자체가 계속 생존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정태근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립니다. 아까 이제 두산중공업 관련해서는 신고리기 때문에 벌써 7천억의 손해가 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 우리 경제가 좋아졌느냐?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말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학계 어느 누가 경제가 좋아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기조를 고치지 않냐는 거죠. 네,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시면 정권을 미래통합당이 잡아야 되죠. 과거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위에서 흐르도록 하겠다. 전혀 흐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접근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계는 뉴노멀 아니겠습니까?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5, 6%, 7, 8%의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인 경쟁력들을 갖추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고요. 만약에 정책 기조를 바꿔라. 그러면 권력을 뭐하러 줬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4년 동안, 5년 동안 맡겨주신 겁니다.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 정책적 과정들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경제가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한쪽 복판에 교역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질기게 버티고 있고 국민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올리는 것이고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신청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들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